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정부의 인수위원회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말이 서로 엇갈려서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업무 보고를 듣고자 했는데 선거관리에서 전례가 없다, 못 온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이게 나라가 이게 됩니까? 새 정부에서 현황을 안 되든가 아니면 또 앞으로 또 어떤 대책 방법 또는 어떻게 좀 지원해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좀 면담을 하고자 하는데 그걸 거부했다. 이게 나랍니까? 새 정부 대통령이 당선된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이 당선된 새로 업무하기 위해서 하는 그 기구가 아닙니까?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 아닙니까? 근데 노했다. 도대체가 이 정부는 말이죠. 꼴리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지들 멋대로 그냥. 네. 그런다고 해서 무슨 자존심이 있습니까? 뭐가 습니까? 이게. 아이고, 참, 나라라고 어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러는 가운데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 한국도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도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겠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거의 한 달째 지금 전투가 벌어졌는데 러시아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다시 탈환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다시 재탈환하고 지금 러시아를 밀어내는데 아주 힘을 쓰고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그 국가의 크기나 또는 국민의 숫자나 그다음에 무기 이런 거 비교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게임도 안 되죠. 그런데도 러시아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 왜 밀리느냐? 그 외신 보도에 보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남자 70%가 군대에 가담해서 총을 들고 나를 지킨다고 70%가 한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30%가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다 해가지고 가담했답니다. 난 이거 보면서요, 참 정말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말 내가 볼 땐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나라를 지키려고 여성도 30%가 나섰대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태가 만약에 벌어졌다. 그러면 여성 30%가 났을까요? 남자들 70%가 났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뭐 났을지도 더 났을지도 모르지.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형편을 봐가지고는요. 어림도 없는 얘기 같아요. 아니 이북에서 우리나라 천혜라서 6.25에 사람들이 수백만이 사상자가 나오고 말이지. 나도 7살 때 폭탄 맞아가지고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얼굴도 폭탄 자주고 눈에도 베겨있고 몸도 다 찢겼는 사람인데 난 기적적으로 부모님 하나님 덕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 좌파 정부 이북만 바라보고 이북에 욕하는 걸 못해. 이북에선 들이 욕을 해도 대꾸도 못해. 예? 그런다는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같이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남자가 70%가 총 들고 전쟁터에 참가한다. 글쎄요. 글쎄요. 여성이 30%가 참가한다. 글쎄요. 내가 볼 때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믿기지를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들, 최신 무기와 압도적 전력 러시아군, 그에 반해서 우크라이나군 전략과 투지로 항전, 투지로 우리도 공중 우세, 기동전 대비 필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우리 국민성을 고쳐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걸로 나가야 됩니다. 아니 신정부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태클 걸고 왜 이렇게 이유 갖고 많이 많아요? 신정부한테 맡겨가지고 신정부가 나라를 잘 끌어나가면 되는 거고 못 끌어나가면 그 다음번에 또 다시 국민들이 심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이제 말이 많고 태클이 많습니까? 참나 도대체가 이 나라는 말이죠. 아유 완전히 그냥 나라를 반으로 잘라와서 그냥 좌파 나라 우파 나라 바꾸든지 말이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으로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떠난 시민난민이 1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수도 키예프를 둘러싸고 무자비한 폭격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군에 의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26일 러시아 은행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SWIFT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등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지만 러시아는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군이 놀라운 투지를 보이면서 러시아군이 진군 속도가 크게 늦춰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2008년 조지아 침공 당시 러시아는 7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 불과 5일 만에 조지아 정부의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엔 3배 규모인 20만 명을 동원하고도 아직 전세를 압도하지 못했습니다. 군사력 순위는 러시아가 2위, 우크라이나는 22위. 2위에 세계 2위에 미국 다음에 러시아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는 22위. 그러나 이는 서류상의 전력을 단순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전력 차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등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기초로 러시아의 전력을 살펴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국경 인근의 시속 64km로 달리며 사거리가 850km에 이르는 300mm 구경 BM-30 스메르치 다연장 로켓 SS-26 스톤으로 부르며 사거리 480km의 이동식 탄도미사일 시스템 9K720 이스칸데르를 배치했습니다. 또 러시아 주력 자주포인 152mm 무스타 S 자주포 사거리 15.4km의 분당 7, 8발을 쏠 수 있는 D30 120mm 곡사포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BMP 보병 차량 등도 목격됐습니다. 주력 전차는 최신 개량형인 T-72B3를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사일 유도와 군시설 파괴 점령이 가능한 2,000명가량의 특수전 병력과 20만 명의 군병력이 투입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체 병력이 30만 명으로 적지 않은 수이지만 해외 언론 보도에 비춰 전쟁 초기 즉시 투입할 수 있었던 정규군은 12만 5천 명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가 투입한 병력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와 같은 D-30 곡사포와 스메르치 다연장 로켓이 있지만 그 수가 적고 전차는 T-64, T-72, T-80 등 구형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 조준 기능이 있는 T-72B3와 정면 대결하기엔 불리한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무기도 많고 최신 무기고 우크라이나는 구형 무기들만 갖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군도 실전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친러시아 세력 근거지인 동부 돈바스
애써 관군과 2014년부터 무려 8년간 전투를 벌였습니다. 러시아는 서방과 협상할 것처럼 위장했지만 결국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방법은 이전의 조지아 침공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공군 기지와 각 군사령부 포격, 공군력 우세 확보, 대대 전술단 등으로 급속 기동해 수도를 향해 중심 침투하는 방식입니다. 러시아는 3일 정도면 키예프를 점령할 것이라고 믿고 기고만장했으나 우크라이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반격에 내심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견주어 보실 거는요. 우리는 남북이 지금 대체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북이 대체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좌파들은 이북에 대해서는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같이 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딸딸 뭉쳐가서 이북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좌파 정부들 이북 눈치만 보고 중국만 바라보게 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같이 남자가 70%가 군대 나가겠다고 지원해서 총 들고 나가서 나라를 지키고 여성이 30%가 나가서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다고 나가는 그거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더 잘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같은 형편을 봐서는 비교도 안 되라고 봅니다. 비교도 안 되라고. 지금 여기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의 지금 이게 아파트 아닙니까? 러시아가 미사일 포격을 해가지고 다 부서졌어. 다 부서졌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게 부서진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진짜 피난 갔겠죠. 피했지. 물론 저 죽은 사람도 있겠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사람 목숨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지금 러시아가 이 나라를 침공했다. 무슨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위에 가입한다고 해서 가입하지 말라고 러시아를 따르라. 그래서 가입한다고 해서 여기 침공했다는 이유를 외신에서 보도되는데요. 이렇게 이 민간인이 뭔 죄가 있습니까? 여기서 사상자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어린이가 얼마나 다쳤을까? 힘없는 여성들이 얼마나 다쳤을까? 이게 무슨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제는 전쟁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은 없앱니다. 인권 존중,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사상자를 내고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다 부시고 이렇게 부시고 이거 다 언제 복구합니까? 아직도 전쟁은 안 끝났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를 탄탄히 지키고 나라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국민들이 가져야 됩니다. 이북에 저 미사일 쏘고 ICBM을 쏘게 되면 걸기대회를 열어야 됩니다. 야, 김정은이 너 애송이 왜 전장만 자꾸 이거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전장 놀이만 하냐? 왜 자꾸 이렇게 미사일 쏘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걸기대회도 해야 됩니다. 이 정부 좌파 정부 눈치 보고 못 오는가요? 이 좌파 정부가 여러 국민들 책임집니까? 책임져 왔습니까? 전애들은요, 자기들 집권했을 때 자기들 식구들 자리 다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저 먹고 살고 챙기고 뭐 하는 거, 그런데 아주 능숙능란하게 그런 거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권중광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음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같이 이북이었든지 중국이었든지 외침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가? 그리고 막을 때 우리나라 힘이 모자라면 선진국에 있는 우리 우방들의 힘을 빌려야 될 겁니까? 나라는 지켜야 될 겁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대도 좋습니까? 공산주의 대도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 좀 달아보세요.
저는 절대로 공산주의 용서를 못합니다. 나는 그네들 지켜봤고 그네들한테 나는 다친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한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났지 않습니까? 내가 어릴 적에 그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러져 죽은 여자, 어린아이, 노인 내가 무수히 봤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각성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나라를 보호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국민들 배워야 됩니다. 전쟁의 만다들이 70%가 지원에 나간다는 거예요. 여자가 30%가 지원에 나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이기주의, 그저 자기 가족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라를 튼튼히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국민성, 우크라이나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쟁은 없어야 된다. 전쟁은 다 포기해야 된다. 전쟁은 막아야 된다.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보도에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보도해 드린 대로 3월 31일 31 이달 말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이 부족한 권중광이가 전 구청장이 있죠. 이번에 서구를 완전 좀 개혁하려고 국민의 힘으로 예비 등록을 하고 그날 31일 날 오후 2시에 출정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서 31일 날 오후 2시에 서구청에 와서 권중광이는 누군가? 권중광이는 무엇을 해왔는가? 권중광이는 무엇을 한다는 얘기냐? 구청장 나와서 뭐 한다는 얘기냐? 이런 저의 입장을 들으시고 이번 지방선거는 서구만이라도 일을 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당 버리세요.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치인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판단이 계시길 바랍니다. 그날 꼭 참석하셔서 저에게 힘이 되시고 저에게 부족한 거는 코치를 해주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같이 국민과 더불어 서구를 완전히 개혁하고 서구의 큰 문제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참여를, 여러분들의 의지를, 여러분들의 지원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즐겁고 산뜻하고 행복한 그리고 능률적인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활기찬 하루가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녕히 계십시오.